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이 8월 14일 발표된 기재부에서 주도적으로 발표했죠. 뭐 3.5만 원 공급한다. 뭐 찔끔 해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. 이게 의도가 뭐냐면은 이 기재부가 어떤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좀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그것 때문에 이거 좀 액션인 것 같습니다. 액션이지만 약간 내용들은 들어있는데 지방부동산 건설 활성화한다. 그 부분은 좋습니다. 명분은 같이 한번 그 내용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자, 일단 대책이 나왔죠. 그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어요. 세컨드홈, 이거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. 세컨드홈 두 번째 집이죠. 쉽게 말하면 두 개를 사면 2주택자면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되고 세금 중과를 붙는 부분이 취득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제도하고 예타제도,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그러죠. 뭐 국가의 공공기관 SOC 사업을 할 때는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나름 이제 섬세합니다. 섬세한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BC라고 그러죠. BC 비용 편익하고 AHP라고 전략적 정책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두 개가 가지고 이제 비율을 맞추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 잘 통과를 못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좀 유동성이 좀 요새 부족하니까 건설사 상태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이걸 좀 풀어서 움직이려고 던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은 세컨드홈인데 결론은 이제 속 내용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. 지방 부동산을 수요를 보완해 가지고 지방 부동산 건설 활성화를 좀 돕겠다 이거고 공공 SOC 신속 집행하겠다. 신속 집행하는 거에 어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 좀 말씀드리고 공공공사가 요새 유찰이 많이 되잖아요.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지연 방지와 이걸 위해서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단가 좀 만져서 조금 맞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공사비 부담 완화 이건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그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에 대해서는 뭐 주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컨드홈 확대하고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있어서 세컨드홈 확대 그리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가격을 완화하고 이게 이제 12억까지 완화했습니다. 인구 감소 그 전에는 이제 4억까지였어요. 4억까지니까 진도가 좀 안 나갔죠. 그래서 이거를 9억 이렇게 좀 완화했습니다. 9억으로 인구 감소 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 이렇게 민간임대 6년 단기 10년 장기 매입 주택수 제외. 또 이제 세제를 이제 민간임대 임대 사업이 좀 등장했어요. 다음 이거는 1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. 준공업 미분양 주택세 1세대 1주택 특례 이걸 유지해 주겠다. 뭐 똑같은 얘기죠. 2026년 말까지입니다. 공공 매입 물량 확대 2025년 3천호 2026년에 5천호, 8천호인데요.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. 국민 세금을 갖다 우습게 쓰는데 매입 상한가 감정가액 90% 이건 뭐 그냥 사준다는 얘기잖아요. 특혜 아닌가요? MB 정부 때 70%로 사서 75%에 분양하고 70%나 75% 분양하고 사시는 우리 국민들 무주택자분들한테 취득세 감면해주고 그랬어요.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데 요번 이 기재부 금융위 좀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. 계속 뒤로 누굴 도와주는 느낌이 아주 짙습니다.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감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실제로 LH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입해가지고 확약해가지고 그 임대를 놓는 그 매입 물건에 대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많이 샀습니다. 이거는 진짜 엄벌에 쳐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우습게 쓰는데 이거는 분명히 조사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공공소 유찰 지연 방지 예타제도 개선하고 이렇게 공사비 부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주고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도자를 내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된 건데 보강 방안 이래가지고 또 두껍게 자료를 만듭니다. 그래서 업무 분야까지 해놨는데요. 내용은 요점 이겁니다.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, 공공공사 지연방지 신속화, 공사비 부담 완화. 그러니까 보도자료에다가 말을 쭉 써놓고 세부 안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보도자료로 관계부처 합동 이래가지고 막상 근데 뭐 기재부 혼자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지방부동산 수요 보완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임대 부활시키고 준공업 미분양 취득 시 이거 1세대 주택 특례 그대로 유지해주고 다만 2026년 말까지 CR리치를 갖다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. 이거 구조정이죠. 세컨홈 확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점은 이겁니다. 금액을 갖다가 예전에 4억이 공시가격 4억 이하로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어요. 이게 잘 진도가 안 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살리는데
좀 부족했죠. 그런데 지금 요번에 9억 원까지 올려놨습니다. 그러면 조금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취득세는 10억이야. 근데 이거는 한도는 150만 원. 이건 뭐 사업자들한테 중요한 건 이제 양도세죠.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여하튼 인구 감소 지역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은 다 해당되지 않나요? 여기서 꼼수를 부렸어요. 꼼수를 제가 볼 때 기재부가 그러면서 수도권은 은근히 집어넣거든요. 자, 현행 세컨드홈 세제 지원 제목은 지방 중심 건축시장 활성화인데 나중에 좀 이건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집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1세대 1주택자분들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12억, 장기보유 특별공제 80%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. 새로 집을 사도 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중 1주택 구입 시 50% 감면 이거는 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현행.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올린 거죠. 대상 가액, 대상 지역하고 가액을 바꿨다,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공공 매입 물량 확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왜 90% 올릴까요? 이건 제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80%에 사도 줄 서서 살 텐데 분양이 안 되는데 그죠?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이걸 왜 90%에 삽니다.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왜 비싸게 사주죠? 이거 그냥 개인이 가도 85%에 사요. 국민 세금을 갖다 우습게 LH가 지금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기재부의 어떤 생각이라면 기재부 정말 이거 썩은 겁니다. 제가 볼 때 안심한매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의 허그 유동성 50%에서 사실상 자금 지원이에요. 다 짓고 나면 환매권이 있으니까 공사비가 없어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. 이거는 지방의 미분양 공사가 중지된 현장들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 돈이 투입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다 지어지면 어떻게든 팔겠죠. 그럼 반값 이상은 받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인데 과연 그 집이 나중에 팔릴지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. 물론 팔릴 수 있죠.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왜 나라 돈을 자꾸 허가가 지금 돈도 없는데 또 여기다 보증을 쓴다? 뭐 이건 이제 문제가 터질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시세에 비해서 뭐 한 70% 이래도 그 건설사에 도움이 되고 지방에도 도움이 된다.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이상합니다. 갑자기 공시를 갖다가 왜 사주죠 이거를?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가 나와야죠. 공시를 감정가 대비 70%에는 사주겠다. 이런 기준이 없이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쓰는 기재부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이거 한번 정부에서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PF를 위해서 이렇게 또 0.8조에다가 2조 원 또 들어갑니다. 말씀드린 허그가 힘든데 여기다 무슨 또 특별 보증을 해요. 그러니까 허그가 이제 뭐 파산하는 뭐 대상인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놉니다 아주. 그러니까 부채 몰아주는 기관이 돼버렸어요 허그가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볼 때 심각하게 이 금융당국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도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국민 세금을 아주 흩게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PF 사업. 이거는 프로젝트 리츠. 이거는 좀 낫습니다. 난데, 세제 혜택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면 사업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젝트 리츠는 들어갔고, 부실사업장.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. 공매 가격이 원래 100억인데 유찰돼서 40억까지 됐다. 그러면 이걸 접었다가 그때까지 안 나가면 한참 있다가 100억부터 출발해요. 당연히 안 팔리죠.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맞춰가지고 얼마면 사겠다는 걸 체크한 다음에 다시 공매를 들어간다. 이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실 현장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연해소. 여기서 뭐 지연 해소를 위해 가지고 갑자기 이 말이 뒤에 이렇게 붙어요. 공공국유지 개발 등 공급 확대. 이게 무슨 그러니까 국유지를 개발해서 지방에 공사거리 일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지 중요한 건 여기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합니다. 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이거 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수도권 50% 나옵니다. 세금이 펑크 나는데 수도권까지 뭐 그걸 도와주냐.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? 정상적이잖아요. 왜 시장을 배반하는 거를 시장의 어떤 왜곡된 거를 만드는 걸 정부가 나서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. 이건 카르텔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말은 명분은 좋죠. 뭐 건설회사
아니 언제 건설회사가 돈 벌면 나라에다가 뭐 기부하고 그런가요?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건 정말 카르텔, 이거 썩은 카르텔들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제가 볼 때. 이 얘기를 하면 건설사 사장님들은 화낼지 모르지만 이거 특혜받은 대상만 해당, 이거는 뭐 전체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. 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수도권은 굳이 왜 이걸 택지를 비싸게 사서 사업이 안 되는 거지. 개발 부담금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보증수수료액, 물론 이거는 정부가 현재 어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지원 차원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맨날 이런 국세 펑크 나는 부분을, 물론 이번은 저도 이해합니다. 이해하니까 일단 빨리 정상화되길 뭐 개인적으로 바라고, 공공의 도심 유휴부지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3.5만 원 이걸 발표를 했어요. 뉴스에는 이게 나왔습니다. 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 신속 공급 미리 하겠다 이거죠. 추가 발굴은 1.5만 호. 여기서 국유재산 종합계획 뭐 발표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거 처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이거는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법에 매년 4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.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. 근데 계엄령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만 힘든 게 아니라 기재부도 이걸 사인을 못 받았어요. 승인을. 요번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유재산 종합계획이 쫙 있거든요.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종류를 구분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또 매각하거나 또 뭐 임대하거나 대부하거나 보존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그 종합계획이 나와요. 이거를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. 근데 지금 해는 벌써 뭐 8월 달이에요. 아이러니하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재부가 나서가지고 좀 쭉 나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지방부동산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공공용사 유찰 지형 방지 말씀드린 대로 예타제도 1,000억 상향하고 공사비 반영, 공사비 부담 완화 뭐 하겠다. 건설 현장 인력나 완화. 이것도 사실 뭐 할 얘기 제가 많지만 건설 현장에 지금 한국인 뭐 숙련공이 많이 없어요.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4, 50대가 별로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팀장급을 메꾸고 있거든요. 그럼 그 사람들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건설 현장에 숙련공이 지금 모자른 거예요. 그러면 비숙련공이 있으면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,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임금 뭐 외국인들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국내 건설에 계신 분들한테, 건설 현장 분들한테는 페이나 인센티브를 더 훨씬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현장 관리를 하고 사고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? 요새 최근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. 그거 대부분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총 관리를 하는 현장 뭐 팀장 뭐 이렇게 심장 다 있잖아요. 이게 아니고 주로 외국인들이 껴있는 데가 사고 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도 많이 생긴 것도 다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야지 자꾸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잘 되겠습니까?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그 지원에 대해서 뭐 GTX A역 그 삼성역에 이 공사 업체를 입찰을 붙이면 계속 유찰이 됐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. 공사를 하다가 국가 예산이 모자르잖아요. 모자르면 공사 중지 형태로 유지가 돼서 미지급을 해요.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장비하고 다 세팅을 했잖아요. 세팅하고 사람들도 맞춰서 움직이다 갑자기 스톱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이거를 어떻게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했는데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타격이 건설사에 가겠죠? 그 부분을 건설사가 그대로 안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공사비가 좀 올라서 수익률이 작은데 이것까지 하니까 리스크가 커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,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갑질인 거죠, 이것도. 그죠? 건설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. 정부가 공사 주면서 뭐 단감을 줄 때도 있지만 갑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이, 정부가 갑질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. 같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. 그죠?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어디 뭐 이렇게 공사비 투입했다 뺐다 이러면서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유발시키거나 해결하거나 이런 형태로 정치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장난,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이제 바꿉니다. 2차 연도에는 공사중지 개혁 체결이 됐을 때도 지급한다 쭉.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최대한
공사 발주했으면 최대한 펑크 안 나게 유지하려고 이게 정상이죠, 사실은. 여기 보시면 국가 책임으로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, 임대료, 현장 유지 비용은 줘야 된다 이겁니다. 이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. 그나마 좀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죠, 여러분. 자, 그래서 지방시장 역량은 이렇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방의 유동성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 세컨드홈은 주로 선호 지역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. 이 작전 세력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여기 일희일비하거나 쫓아가지 마시고 수요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좀 관망하면서 보셔야 되고,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은 곳하고 많은 곳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시장이라서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고, 6년 단기 매입 임대도 세제 수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픽스 안 된 거로 합니다. 이 부분이 과연 끌어들일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개발 분담금하고 말씀드렸던 2.8조 그 건설사 위에서 뭐 일부 이해는 하지만 세수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부분, 개발 부담,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,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됩니다. 건설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건설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프로젝트 리치 사업, 수익성 담보 시에는 이게 됩니다. 그래서 조심하실 게, 이걸 가지고 지역 부동산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프로젝트 리치 사업으로 가게 됐다 하고 막 현장에 떠들면 그래가지고 뭐 미리 뭐 계약해줄게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. 완벽하게 그 프로젝트 리치 그 기본 사업이 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움직여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금 유동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움직이시라고, 그리고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내용들인데 요점은 지방수요 보완하고 공공공사 유찰 이 두 개는 좋습니다. 네, 이것도 좀 괜찮은 편이고, 근데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죠. 이렇게 요거 0.8만 원 확대 왜 90%에 사줍니까? 이건 문제가 있고,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비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개발 부담 가면 되나, 이것도 뭐 양단 장단점이 있고 뭐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번 대책의 발표는 시장에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. 조금. 그러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. 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주택 가격은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. 조정 단계인데 여전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서울의 뭐 특수 지역은 특수한 상황이고, 뭐 작전 세력과 더불어서 똘똘한 채 이런 정책의 장단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쏠림이 있는데, 그게 다 거품인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결국 뭐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, 녹화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인데요.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